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병원입니다. 시니어 가족 여러분, 오늘은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드시고 있는 약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필요해서 드시고 계신 걸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선생님, 약을 안 먹으면 왠지 불안해서요.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제 오랜 경험과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70대 이후에는 약을 늘릴수록 오히려 몸이 빨리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오히려 드시는 약의 가짓수를 줄였을 때 놀랍도록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놀라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의사들 본인도 70대가 되면 약을 하나씩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변화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차분히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이후 의사들이 먼저 줄이기 시작하는 약 5가지가 무엇인지, 왜 그 약이 여러분의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는지, 그리고 그 약 대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줄 대안은 무엇인지까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지금 당장 약을 끊으세요. 라고 강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몸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 몸이 스스로 건강해질 힘을 다시 믿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은 약의 개수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70대 이후의 몸은 사실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몸으로 변합니다. 밤새 몸을 정화하는 간 기능도 젊을 때보다 약해지고 노폐물을 거르는 신장 기능도 점차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약 성분을 해독하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같은 약, 같은 용량이라도 젊을 때보다 몸속에 2배, 3배 이상 쌓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젊을 때는 분명 우리 몸에 도움이 되었던 약도 노년기에는 이렇게 몸속에 과도하게 쌓이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지럼증, 낙상 위험 증가. 실제로 노년기 낙상의 많은 원인이 약물 부작용입니다. 기억력 저하 및 인지 기능 저하, 식욕 감소 및 소화 불량,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이처럼 약이 우리의 삶의 질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대 이후의 건강관리는 단순히 무엇을 더 복용할까?가 아니라 내 몸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것은 무엇을 덜어낼까?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만났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시는 약이 무려 11알이나 되셨습니다. 혈압약, 위장약, 관절약, 잠이 오게 하는 수면제까지 의사 선생님이 주니까 그냥 다 먹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통증이 없는데도 위장약을, 잠이 잘 오는데도 수면제를 드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정 질환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자주 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낙상 위험 때문에 늘 불안해하셨죠. 검사를 아무리 해봐도 특별한 큰 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어르신과 차분히 상담하여 드시고 있는 약들을 하나씩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들부터 점진적으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괴롭히던 어지럼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고요. 식사량이 늘고 소화도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불안하고 움츠러들었던 어르신의 표정이 훨씬 밝고
편안해지셨습니다. 약을 줄였는데 오히려 어르신의 몸과 마음이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죠. 이 사례는 약을 줄이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약들이 우리 70대 이후의 몸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며 의사들 본인은 노년기에 가장 먼저 조절하거나 끊으려 할까요? 제가 5가지를 콕 집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면제 신경안정제. 밤에 잠이 안 오시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 찾게 되는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젊을 때는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70대 이후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약들은 뇌 기능 저하를 유발하여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몸의 균형 감각을 떨어뜨려 낙상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실제로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복용 후 낙상으로 큰 부상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잠이 안 오는 이유는 대부분 병 때문이라기보다는 낮 동안 충분히 움직이지 않았거나 햇빛을 보지 못했거나 낮잠이 길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안으로 오전 햇빛 20분 쬐기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밤의 숙면을 돕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 밤잠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합니다. 저녁 TV 시청 줄이기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이 위장약 특히 매일 먹는 약.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으로 습관처럼 위장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면 중요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산은 음식물 소화뿐만 아니라 영양소 흡수에도 필수적입니다. 위산이 지속적으로 억제되면 칼슘, 철분, 비타민 B12 등의 영양 흡수가 감소하여 근력 약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골다공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심하면 폐렴이나 장염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안. 식사량 줄이고 횟수를 늘리기 위장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늦은 야식은 단호하게 끊기 밤늦은 식사는 위장 부담의 주범입니다. 커피는 공복에 마시지 않기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속 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진통제. 허리가 아프다고 무릎이 쑤신다고 매일 진통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장기 복용 시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에 부담을 주고 위장관에 손상을 주어 위염,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으며 혈압을 상승시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통증이 있다면 통증의 원인을 찾고 진통제는 임시 방편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대안. 통증은 운동 신호로 인식 통증이 없다고 방치하기보다 약한 통증이라도 움직임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520분 규칙적인 걷기 전신 순환을 돕고 관절을 부드럽게 합니다. 온찜질 통증 부위의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근육 이완을 돕습니다. 대안. 단백질 계란, 생선, 두부는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하여 근육 유지에 핵심적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제철 과일과 채소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세요. 오래된 처방약. 몇 년째 그냥 먹고 있어요.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젊었을 때 처방받은 약을 별다른 검토 없이 수년째 계속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변합니다.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엄연히 다릅니다. 몸은 변했는데 약은 그대로라면 약의 용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불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것. 1년에 한 번은 주치의에게 약 정리 상담을 요청하세요.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의 목록을 가지고 방문하여 지금 내 몸에
꼭 필요한 약만 정확히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약 대신 반드시 챙겨야 할 세 가지. 약의 개수를 줄인다고 해서 단순히 건강 관리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약에 의존하기보다 우리 몸이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기르자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약을 줄여도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세 가지 필수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단백질 70대 이후 가장 중요합니다. 근육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 삶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매 끼니 양질의 단백질 고기, 생선, 계란, 두부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이 걷기 특별한 운동기구 없이 언제든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규칙적인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을 유연하게 하며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3햇빛 자연이 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오전 중 1520분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합성되어 뼈 건강에 좋고 멜라토닌 분비에도 영향을 주어 숙면을 돕습니다.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여러분의 몸은 약에 덜 의존해도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훨씬 더 튼튼하고 활력 넘치는 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치의를 만났을 때 더 현명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절대 무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교수님, 제가 지금 복용하는 이 약 꼭 계속 먹어야 하나요? 지금 제 나이에 이 약의 용량을 조금 줄여보거나 복용을 잠시 중단해 볼 수는 없을까요? 지금 제 나이와 몸 상태에서 이 약의 이익이 부작용보다 정말 더 큰가요? 이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은 의사와의 건강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단순히 처방받은 약을 수동적으로 복용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치의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기꺼이 상담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건강병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단순히 고쳐야 할 낡은 기계가 아닙니다. 70년, 80년, 그 이상의 세월 동안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묵묵히 버텨온 살아있는 소중한 역사입니다. 약을 줄인다는 것은 결코 자신의 건강을 포기하거나 방치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의 놀라운 회복력과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믿기 시작하는 용기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약통에 가득 찬 약을 무조건 비우는 계기가 되기보다는 약에 대한 불안과 염려, 그리고 불필요한 의존성으로 가득했던 여러분의 마음속 불안을 비워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시니어 건강병원 교수로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쉽고 현명한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귀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